안녕하십니까. 이진권 TV입니다. 논평 시작하겠습니다. 박지원 신임 국정원장이 20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데뷔를 했습니다. 국회 보고하면서, 그러니까 국회에 대한 정보위원회에 대해서 자기가 이제 데뷔를 한 거죠. 근데 이 자리에서 박 원장이 보고한 내용 중에 아주 좀 뭐랄까 특이한 거랄까, 그게 뭐냐, 김정은이가 말이죠, 동생 김여정에게 국정 전반에 대해서 위임 통치를 시키고 있다, 이 말이었습니다. 깜짝 놀랄 이야기죠. 위임 통치, 아주 대단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 뭐 분야별로는 뭐 박봉주라든지 김덕흠이라든지 또 최부일이, 그 다음에 리병철 이런 사람한테 한쪽에는 경제 분야, 또 최부일 리병철에게는 군사 분야, 이쪽에다가 또 권한을 이양해줬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요, 이 9년 동안의 통치를 해본 자신감에서 또 하나는 통치 스트레스를 필요 이상으로 받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어디까지나 절대 권력은 자기가 행사하면서 그렇게 했다. 근데 이게 말이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것 아닙니까? 위임 통치라는 것은 권력을 그대로 넘겨주는 거예요. 위임해 주는 거지. 근데 자기는 절대 권력을 행사하면서 위임해 줬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이게 용어로서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권한 이양도 마찬가지입니다. 권한을 완전히 그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북한에서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위임 통치를 시켰다, 권한을 이양했다, 이러면 그 순간에 김정은의 1인 독재 체제는 끝나는 겁니다. 실제로 북한이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뭐지, 9년 동안 했는데 통치 스트레스를 받아서, 세상에 어느 독재 군주가 통치 스트레스 때문에 자기 권한을 넘겨줍니까? 권한을 그래서 넘겨줬다 이러면 이미 자기는 실각한 거죠. 정말 그렇습니까? 근데 이런 이상한 이야기를, 예? 이 신임 국정원장이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그렇게 보고를 한 겁니다. 참. 그런데 또 더 이제 놀라운 거는요, 북한에서 뭐 위임 통치라든지 권한 이양이라든지 이런 말을 쓰지를 않는데요. 북한에서는 쓰지도 않는 말을, 그러니까 이게 박지원표 용어죠. 박지원 신임 국정원장이 이렇게 용어를 만들어서 보고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참 국정원 안에 있던 이 베테랑들, 이 사람들도 뜨악했을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럼 김정은이가 실각한 것도 아니고 절대 권력은 행사하는데 위임 통치를 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위임 통치라는 것은요, 아주 생소한 말이죠. 생경한 말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옛날에 제1차 세계대전 후에 그때 국제연맹이 당시에 패전국인 독일이나 터키 이쪽에서 옛날에 가졌던 식민지, 거기에 대해서 전승국인 영국이나 프랑스나 일본을 이제 거기 위임해서 통치토록 한 거, 그걸 말하는 겁니다. 왜? 그때 식민지 사회는 전혀 국가 체계가 안 갖춰져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거기서 독립해서 독립국가를 만들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지.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장 될 수 있는 게 아닌데, 그래서 전승국들이 가서 대신에 통치를 해줘라, 일정 기간 동안. 우리도 옛날에 그 해방 이후에 뭐 국제연맹 위임 통치 이야기도 많이 나왔죠. 그래서 서로 그것 때문에 격렬한 그런 대립이 벌어지기도 했는데, 바로 그런 걸 위임 통치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북한 김정은이가 멀쩡한데 거기다 위임 통치란 말이 통합니까? 용어를 만들어내더라도 아주 적당하게, 너무 엉터리로 만들어서는 안 되죠. 더더구나 국정원장으로서 데뷔 전에서 말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 북한의 김정은이는 절대 권력을 그대로 행사하는 거고, 다만 이제 9년 동안 통치를 해봤으니까 자신감이 이제 생겼다. 그래서 권한을 그렇게 나눠주는 거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통치 스트레스를 좀 벗어나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를 또 했어요. 그 국정원에서. 아니, 국정원에서 뭐에 근거를 두고 그런 이제 보고를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통치 스트레스가 뭡니까? 9년 동안 젊은 사람이 통치를 했어요. 근데 스트레스가 벌써 생겼습니까? 그래서 권한을 이양해줘야 될 정도라면, 그래서 위임 통치를 시켜야 될 정도라면 이미 김정은 체제는 끝났다고 봐야죠. 정말 그런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북한에 쿠데타가 났을 수도 있다. 김정은이가 지금 말이지 아주 정말 건강이 극도로 악화돼가지고 아주 사람으로서 행세를 못할 그 지경에 이런 것일 수도 있다. 이런 별별 그 추측이 다 나오고 있잖아요. 그건 아니다 하려니까 또 통치 스트레스 이상한 이야기도 하고 말이죠.
박지원 원장 말이죠. 짠 하고 좀 그 국정원장으로서 신임 원장으로서 나타나고 싶었겠죠. 등장하고 싶었을 겁니다. 왜? 하필이면 말이지 박지원이냐 이런 말이 많았잖아요. 국정원장을 누구를 이제 지명하느냐 이게 관심이 있었는데, 아니 박지원 의원을 그 당시 의원을 전 의원이죠. 지명하니까 사람들이 아니 하필이면 박지원이냐 이런 말이 많았거든요. 예? 좀 비웃는 사람도 있었고 조롱 삼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고 말이야. 모욕적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 여하튼 신뢰가 안 가. 저 수왕꾼, 저 책략가, 뭐 이런 이야기가 많았는데, 더더구나 이 사람이 지명받고 난 데는 대통령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참 헛웃음도 짓고 그랬습니다만, 그러니까 자신은 오히려 마음에 더 맺힌 게 있으니까 뭔가 보여주겠다, 박지원은 과연 다르다 이걸 보여주겠다고 해서 가서 아마 큰 거 터뜨린다고 했는데 그거 같습니다. 다른 부분은 뭐 뻔하거든요. 그 황해북도하고 강원도 이쪽에 집중호우로 거기 수해가 크게 났다든지, 코로나 때문에 그 국경 봉쇄를 해가지고 경제난이 아주 가중되고 있다든지, 뭐 영변에 거기 이제 핵시설 거기 오메가트와트급 원자로 그 2018년부터 가동이 중단되고 있다든지, 심포에 가면 그 SLBM 그러니까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그걸 탑재할 수 있는 그 잠수함이 목격됐다든지 뭐 그런 보고인데, 이건 이미 알려진 거고, 새로운 거 쌈박한 거 뭐 하나 내놓을 수 없냐 해서 내놓은 게 위임 통치론입니다. 근데 만약에 북한 정치 체제가요, 북한의 김정은이가 위임 통치로 가야 될 그런 상황이라면 이미 김정은 체제는 끝났다 이거죠. 아무리 남매간이라도. 근데 그건 아닐 겁니다. 김정은이가, 그러니까 김여정이가 지금 굉장히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전번에 그 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자기 이름으로, 자기 명의로 그냥 담화문을 내는데, 그것도 문재인 대통령이나 한국의 여기 이쪽에 대한민국의 그 정권 실세들을 그냥 조롱하고 비아냥거리고 공격하고 모욕 주고 그런 담화까지도 냈거든요. 그걸 보면 김여정이 이 권한은 굉장히 강화됐다 이렇게 볼 수는 있죠. 근데 그게 왜 그렇게 했느냐, 우리가 이치를 따져서 합리적으로 추측하자면 김정은이 사실은 이 백두혈통 외롭잖아요. 자기 친형까지 죽여버렸죠. 거기다가 또 장성택의 고모부도 죽여버렸죠. 이런 식으로 주변에 자꾸 사람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백두혈통 자기 권력을 지켜야 되겠는데 주변이 허전하거든요. 만약에 유사시에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해보면, 자기 아이들은 아주 뭐 11살인가 뭐 그렇게 아주 어리다고 그래요. 내가 만약에 어떻게 잘못됐을 경우에 어떡할 거냐. 그래도 세상이 믿을 것은 남매는 우리 단 두 남매뿐이다. 물론 김정철이 형이 있긴 있지만 그 친구는 뭐 정치에 전혀 관심이 없다니까. 그래서 믿을 사람은 내 혈육 여정이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뭔가 잘못됐을 경우에는 조카를, 그 왕세자를 네가 좀 책임지라 그런 뜻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또 만약에 그 키워서 이 대를 잇게 하기 어려운 상황이면 네가 권력을 장악하되 이 조카들을 정말 앞으로도 끝까지 잘 보호해다오 뭐 이런 부탁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권력의 속성이 사실 그런 거 아니거든요. 김정은 손에서 권력이 떨어졌다, 김여정이한테 갔다, 혈육은 그렇게 세상에 남매는 둘이다, 물론 뭐 정체를 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권력은 김여정에게 되는 거지, 김정은에게 떠난 권력이 김정은에게도 그대로 있고 나한테도 있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 옛날에 그 단종 임금 있지 않습니까? 문종의 아들 세조의 조카 어떻게 됐습니까? 그게 권력입니다. 뭐 부자지간도 없고 말이죠. 형제지간은 물론 더 없고, 그러니까 자기 형도 죽여버렸고 그 고모부도 죽여버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권력의 속성을 김정은이가 잘 아니까 그래도 어떻게 하겠냐, 내 동생밖에 없는 것 뭐 이런 것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서 뭐 박봉준이, 김덕흠이니 뭐 이런 사람들한테도 이 권한을 더 부여해 주는 것, 그러니까 그것은 권한 이양이 아니라 재량권을 더 준다는 거죠. 왜 더 주겠습니까? 더 줘가지고 더 역할을 많이 하도록 하는 동시에 책임도 더 지우는 거죠. 그 다음에 요즘 상당히 어려울 때니까 혼자 책임지기는 어렵잖아요. 만약에 이 앞날이 이제 잘 안 보이니까, 북한의 앞날이 이런 식으로 가다가 이게 나라가 파탄 나면 나 혼자 몽땅 덮어서 김씨왕조 끝나느냐, 그게 이제 두려우니까 이렇게 나만 책임이 있는 게 아니야, 책임을 골고루 나눠주고
김여정이는 책임을 준다기보다는 권한을 강화해가지고 이 남매가 같이 강력한 통치권을 장악하고 행사하겠다, 뭐 그런 뜻일 수가 있죠. 그런데 박지원 신임 원장, 이걸 위임 통치, 뭐 권한 이양, 통치 스트레스 이런 식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박 원장으로서는 뭔가 그래도 이 주목받고 싶어서 그랬을지 모르지만 이런 말이죠. 어울리지도 않고 자칫하다 위험한 이런 건 하면 안 됩니다. 보고를 이런 식으로 첫 보고부터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뭐냐면 정보를 말이죠. 국가정보의 중추기관 아닙니까? 거기서 정보를 말이죠. 이렇게 가공하는데 조미료를 잔뜩 뿌려가지고 가공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신뢰성 없는 그런 정보가 계속 되면 우리나라 국가의 그 정보 체계는 무너지는 거죠. 정보 관리 체계가. 문 대통령한테도 엄청스러운 위험이 되는 겁니다. 국가적으로도 물론 위험이 되고. 그러니까 뭐 홍익표 같은 더불어민주당 그 양반은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이게 북한 노동당이 이제 정상화되는 그런 과정이다. 그러니까 노동당 그 뭐 규약대로 각자가 이제 자기 맡은 분야에서 역할도 강화하고 권한도 강화하고 뭐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냐 이런 뜻이겠죠. 그런데 지금 북한 체제에서요. 그런 식으로 만약에 김정은의 권한을 전부 뜯어 나눠가지고 행사한다? 김여정이는 위임 통치까지 한다? 이렇게 되면 그 자체가 이미 김정은 체제의 몰락입니다. 이미 끝났다는 얘기죠. 정말 그렇습니까? 그래서 생각하는 건데, 이런 첫 데뷔부터 이런 아주 뭐 부풀려진, 과장된, 그리고 너무 잘 가공된 이런 말은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말이죠. 엉터리한 게 금방 드러나지 않습니까? 국정원장이 이제 박지원 원장이 들어서가지고 뭐 의욕적으로 일하고 싶어 하는 건 좋은데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정말 위험하거든, 국가적으로도. 그래서 문 대통령이 나중에 혹시라도 내가 정말 사람 잘못 뽑았구나, 이래서 한탄하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예. 왜? 문 대통령 걱정돼서 바라는 게 아니고 나라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지원 원장 앞으로 좀 이런 언행에서 좀 조심해 좀 좋겠어요. 뭐 너무 꾀를 부리는 거 그거는 국정원장으로서 할 바가 아닙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